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우리가 1만큼 평이동시켜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평이동시키면은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평이동 말이야. 평이동. 알아요? 몰라요? 평이동. 알아요? 몰라요? 평이동. 평이동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죠? 평이동. X 대신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 그래서 요거 봐야 돼. 요거 봐야 돼. 요거 봐야 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시키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지, 얘들아? 평이동시켰을 때. 자, 그래서 Y는 루시운 다음에 X 대신에 X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다고 써있어?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시키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는 건 뒤에다 그냥 붙이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시죠? 이렇게 평이동시키면 이 함수는 예쁘게 써보자. 이 함수는 어딜 지나간다고 써있어, 얘들아? 어딜 지나간다고 써있지? 그렇지. 요 K, 바로 1을 지나간다고 써있다는 거 돼, 안 돼? 그럼 X에다가 K를 집어넣고 Y에다 1을 집어넣는 게 우리 목적이라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왜 울어? 수업 시간에 왜 울어? 울지 마. 왜 울어? 울지 마.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자,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하니까 2라는 거는 루시온 다음에 마3 K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뭐가 되셔야지 2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뭐가 되셔야지만 우리 학생들 4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 학생들 K 플러스 3이 마1. 따라서 K 값은 마4. K 값 마4 아니냐? 맞지, 얘들아? 평이동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가 어려웠을까? 모르겠네. 지연아, 뭐 불편한 거 있어? 자, 이거 질문하는 학생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평이동했을 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좀 우리 학생들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요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얘들아. 44번 문제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44번 가볼게.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자, 44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어디 있어, 44번? 자, 44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얘들아,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고, 괜찮아, 안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무슨 절편이 되게 중요했냐면은, 무슨 절편 중요하지 않겠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다 풀어볼게, 얘들아. 자, 우리가 44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Y는 루시운 다음에 됐다, 안 됐다? 우리가 AX 플러스 B, 자, 플러스 C가 있는데, 얘들아, 꼭지점 찾아볼까요? 꼭지점.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0 되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자, 이건 그대로 잡는 거 맞아, 안 맞아? C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인정, 안 인정? 인정하는 거지? 자, 또 하나. 그래프 모양이, 얘들아, 그래프 모양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A 값은 무슨 값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 A 값은 양수. 맞죠? 자, 근데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양수, 얘가 음수가 된다는 게 꼭지점의 좌표가 될 것 같아요. 왜?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A가 양수가 된다는 건 B가 뭐가 된다는 거지, 지원아? 양수야, 음수야, B는? 그렇지, 음수. 따라서 A는 양수, B는 음수, C도 음수. 이렇게 우리가 A, B, C의 부호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됐죠? 안 어렵네요. 자, 꼭지점의 좌표를 살펴보고요. 방향만 좀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하겠다 얘들아. 여기까지 인정하는 거네. 여기까지 인정한다. 맞지?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야. y는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그렇지. x 플러스 a 요거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플러스 c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자, 요걸 살펴보니까 점근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효성아,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x점근선 뭐 되지? x점근선? 아, x점근은 마이너스 a가 되겠고 y점근선 뭐가 되지? 그럼 볼게. x점근선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a가 양수, 음수. 얘도 음수. 아, 점근선 자체가 x값도 음수가 나오고 y값도 음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지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들아, 요거 b가 양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b가 양수일 때가 되는 거고, 얘들아 b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리니까 b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된다는 거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이거 b는 양수야 음수였어? 음수였지? 자, 점근선을 향해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알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돼야 안 돼? 됐어? 그래 몇 번이냐 이거? 44번. 뭐라고? 44번. 아니 알아 44번인데 정답이 몇 번이냐고. 2번. 아, 정답은 2번이래 얘들아. 정답은 2번이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꼭지점의 좌표의 부호를 설정해 주시고 점근선의 부호를 결정시켜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되는 것 같은데? 괜찮니? 인정 안 인정? 인정하는 거지? 좋다. 자, 괜찮네. 할만하네. 복습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8번 문제 가보기로 할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한번 연습 좀 많이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오답 좀 한번 해보시고 틀린 학생은 오답 좀 한번 해보시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여기 볼까요? 자, 문제 보니까 뭘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됐다. 그때 x의 값하고 y 값만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네. 돼 안 돼? 그때의 이 그래프에 무슨 값을 조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다.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48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우리 태영이한테 물어봐도 괜찮니, 태영아? 태영아, 물어봐도 괜찮아, 안 괜찮아, 태영아? 태영아, 물어봐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면은 지연아, x점근선 뭐니? x점근선은 마이너스 b. y점근선은 뭐야? 그렇지, a. 자, x점근선이라는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x점근선. 돼 안 돼? y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y점근선. 괜찮아? 그래서 문제 더 읽어보기로 할게. x점근선이 바로 요거 2가 되겠고 y점근선이 마이너스 1인다고 문제 써 있어 얘들아. 문제 써 있어. 맞지 얘들아? 다시 한번. x점근선은 분모가 뭐가 되는가? 분모가 0이 되니까. y점근선은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인정 안 인정? 인정 안 인정? 인정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하, a 값은 마일이고 b 값은 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렇게 하나? 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a 값이 마일이니까 마 x 마이너스 2. 그럼 태영이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되겠다. 태영아, 꼭지점의 좌표는 뭐니? 아, 그렇지.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은 우리가 0,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됐어? 자,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면은 요런 그래프야, 요런 그래프야, 요런 그래프야, 요런 그래프야? 어떤 그래프가 될까? 이 x 앞에 마이너스 있다는 거 무슨 축 대칭한 거야? 본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y축 대칭한 거지 얘들아. 맞지? y축 대칭. 아, 그래서 그래프는 아마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최소값이라는 거는 y값 중에서 이 그래프의 y값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값을 최소값이라 부르는 거라고.
얘들아, 이 y 값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건 무슨 값이야? 그렇지. 대답하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인정 안 인정? 인정 안 인정? 인정? 아, 그래서 최소값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2. 뭐 안 어려운데? 할만한데?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돼요? 안 어렵네요. 할만하네요. 자, 49번 문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알겠죠? 태영아, 대한대. 44번도 안 어려웠지, 태영아? 49번도 한번 풀어볼게. 자, 49번도 볼까요? 자,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네.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얘들아, 우선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볼까? 근데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될 것 같긴 해. 그래도 얘들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로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프로 그려도 괜찮겠어? 돼, 안 돼? 그럼 가볼게, 얘들아. 가볼게, 얘들아. 자, 49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자, 모르겠으면 다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자, y는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루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게, 얘들아. 됐지? 됐지? 됐지, 얘들아? 됐네. 자,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게 중요한데, 꼭지점의 좌표는 뭐 나오겠어? 그렇지, 얘들아. 아, 우리 학생 대답하지 않지만 2,0이 꼭지점이 좌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얘도 마이너스면 어떤 모양이 된다는 거 우리 예측 가능하죠? 요렇게 아래로. 맞지? 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뭐처럼 뭐냐면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 모양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라? 제일 가까울 때가 이게 가까울까? 이게 가까워? 우리 모르겠네, 얘들아. 맞지? 이거 모르겠다,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수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 어떤 친구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잠깐만요. 풀어볼 사람 풀어보세요. 제가 또 한 박스 구매했습니다. 졸지 마시라고 또 내가. 조는 친구 많아가지고 내가 또 이걸 또. 저희 집 주소가요. 이거 왜 안 나와? 야! 저희 주소 여기입니다. 나중에 놀러 오세요. 알겠죠? 많이 올랐어요, 가격. 놀러 오세요. 고기 해드릴게요. 저희 집 고기 되게 많아요. 저희 고기는 꼭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늦게 오고 졸고 있고. 늦게 오고 졸고 있고. 야, 늦게 오고 졸고 있으면 어떡해. 자,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그래프 그려보고요. 좌표 설정 한번 해보고요. 아이고 졸리다. 아이고 졸리다. 아이고 졸리다. 아이고 졸리다. 정인아. 아이고 졸리다. 졸지 말고. 파이팅. 이놈. 딱 아이고 졸리다. 아이고 졸리다. 자, 가보자,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졸리다. 졸려도 힘내자. 얘들 알겠지? 응, 힘내자.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볼 거야. 언제 가까운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t, x값이 t값이 y값은 뭐 나와? 마이너스 루트. 얘는 그냥 풀어 써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알겠지? 그때 요 P점이라는 거 되고 우리가 5가 되겠고 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OP 길이라고 부어지는 거는 루 씌운 다음에 얘들아, OP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X 길이 뺀 거의 제곱이니까 T제곱이라 쓸 수 있다는 거 돼, 안 돼? 맞지?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야 이거 빼봐 이거 빼봐 이거 빼봐 이거 뺀 거 이거 빼면 거 어떻게 나 이거 빼봐 아 이걸 제곱시켜주는 거는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다는 거는 인정 아니죠? 이게 바로 우피 길이가 되고 있다는 거 괜찮니?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근데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최소값은 뭐 나오겠어? 루시온 다음에 뭐야? 루시온 다음에 최소값은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보이니? 맞죠? 자 이거는 안에 있는 게 아래로 블록인 함수지 맞지? 자 효성아 t에다가 뭘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t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최소값 나오는 거야 효성아? 3을 집어넣어야 돼? 2를 집어넣어야 돼?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1,3 아래로 블록인 함수잖아 맞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t값이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아이고 사탕도 좀 드려야 되겠다. 졸린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밖에서 추운 날씨에 그냥 돌아다녀가지고 그냥 친구들 만났나요? 아니면 학교는 왜 갔어요? 오랜만에. 졸업. 졸업? 네. 너도 졸업해? 드세요 빨리. 드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t값이 바로 1일 때 바로 최소값 루트 3이 나오고요. t값이 1인 거니까 t값 1하고 1 집어넣어봐. t값이 1 집어넣으니까 p라는 좌표는 뭐 나오겠어 얘들아?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걔하나 안 걔하나? 그래서 x좌표 y좌표 최소값 다 구했다 얘들아 맞지? x좌표 y좌표 최소값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52번 가보기로 할게요. 52번 가보기로 할게요. 52번 가도 괜찮아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졸리고 힘들다. 맞지? 아이고 힘들어. 맞지? 아 힘들다. 힘들어도 어떻게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자 52번 가볼게요. 52번 가볼게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얘들아 이거 그림 볼까? 야 얘들아 선생님 미안한데 얘들아 미안한데 야 이거 이 정도 센스는 돼야 돼 얘들아. 이 정도 센스 안 되면 에이 진짜 얘들아 에이 야 그림만 봐도 이게 뭐 어떤 문제인지 알겠다 얘들아. 에이 이거 그림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긴 한데 얘랑 딱 보니까 이것이 뭐 같은데 얘들아. 이거 대칭 같지 않니? 맞지? 야 이거 뭐의 대칭인 거 같니? 딱 보니까 그렇지 얘들아. 이거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고 원점 대칭이라는 거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요렇게 느낄 수 있겠어? 얘랑은 우리가 원점 대칭. 왜? x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는 y축 대칭. 루트 앞에 있는 거는 x축 대칭. 둘 다 바뀐 거는 원점 대칭.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오늘 느낌이 조금 살짝 안 좋아요. 자 그래도 한번 가봐요. 우리 파이팅 합시다. 가볼게요. 파이팅. 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y는 x가 되고 있고요.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요 빨간색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고 요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거고요. 맞지 얘들아? 자 이거 원점 대칭인 거니까 원점 대칭이가 이렇게 원점 대칭인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는 베타가 된다고 써 있어. 근데 우리 잠깐만 설명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 둘 다 원점 대칭이잖아 얘들아.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길이하고 이거의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이거의 길이하고 이거의 길이 똑같은 거니까 맞죠?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살짝 보자마자 느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런 느낌을 받아. 선생님 원점 대칭인 거니까 말입니다.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 길이가 알파면은 요 길이도 알파인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맞지 얘들아?
자,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사가 된다는 거는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 제곱이 4가 되겠고 알파 값은 2가 되겠고 알파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x, y랑 똑같은 거니까 2,2. 얘가 2,2를 지나간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그래서 x 값이 y 값이 2를 집어넣으니까 2,2를 집어넣으니까 x 값이 y 값 2를 집어넣으니까 a 값 뭐 되셔야지 우리 학생들 본 것처럼 이 식이 성립하겠어? 그렇지. 그렇지. a 값은 2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죠? 괜찮아요? 됐죠? 불편한 분? 불편한 분? 이거 원점 대칭이라는 걸 못 찾으면 문제 못 풀어. 힘들어. 자, 56번 가봐도 괜찮게. 안 어렵네. 금방 푸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네. 56번 가볼게요. 칠판 한번 지워보고 가보자. 눈 아파. 우리 반 왜 이렇게 건조하지, 얘들아? 눈 아픈데? 눈 왜 이렇게 아프지? 눈이 그냥 건조해 죽겠네. 피곤한가?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눈이 건조한데? 가보겠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추우니까 너무 좋다, 나는. 교실도 시원하니까. 맨날 교실 더워가지고 그냥 힘들었는데. 오늘은 시원하니까 너무 좋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게 56번입니다. 56번 가보죠. 56번 뭐죠? 56번? 이거네요? 여기다 밑줄. 야, 이게 뭐지,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밑줄 쳐볼까, 얘들아? 자, 56번 한번 써볼까? 56번. 자, 56번에 보니까 fx하고 역함수 gx는 자, 우리가 fx하고 역함수 gx의 교점은 말이야. 얘들아, 이 fx하고 역함수는 뭐의 대칭이라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그렇지, 얘들아. 얘 두 개는 뭐의 대칭이다? 지원아, 뭐의 대칭이다? fx와 역함수는 뭐의 대칭이다? 그렇지. y는 x의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fx하고 gx의 교점은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냐면 fx와 y는 x의 교점과 동일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됐지? 그러면은 얘들아, fx와 gx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고 하는 거는 맞지? 다르게 말하면은 fx와 y는 x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거야? 한 개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보여. 이거 저번 시간에도 풀었던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거 이거 필기 한번 해보자. 교섭님, 이거 필기해 주세요. 다 부러지네 오늘. 이게 오늘 무슨 날이 있나? 다 부러졌다 얘들아. 진짜. 다 부러지네 오늘. 저 이렇게 부러져 오늘. 애들 오늘 힘들어하고.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얘들은? 아니야, 맨날 힘들어했나? 됐지? 필기해 주세요. 악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필기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트레인 학생들은 필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필기 너무 기쁘게 하네요. 벌써 다 먹었어요, 이거요? 남았네요. 맞죠? 또 졸리면 그거 드세요.
자, 그럼 더 한번 가볼게, 얘들아. 더 한번 가볼게, 얘들아. 더 한번 가볼게. 더 한번 가볼게. 더 한번 가보자, 얘들아. 한 번 더 가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fx하고 2 루트 x-a하고 역함수가 실근 하나를 갖는다고 써 있으니까. 맞지? 돼, 안 돼? 아,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y는 우리가 x하고 우리가 실근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판별식을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됐어? 괜찮니? 근데 이 문제는 판별식 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그치? 이 문제는 판별식 쓰는 문제가 아니었어, 얘들아. 이 문제는 판별식 쓰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판별식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야 돼. 돼, 안 돼? 무리함수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게 포인트였어. 무리함수는 뭐 그리는 거다? 그래프,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자. 무리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가 y는 x라는 그래프가 되겠고. 됐죠? 꼭지점의 좌표가 뭐 나오겠어? 꼭지점의 좌표. 얘 꼭지점의 좌표는 뭐야? a, 0이 되겠지, 얘들아. 맞지? a, 0이 된다면은 내가 만약에 요렇게 그래프 그려지면은 요렇게 그래프 그려지면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있다 없다? 그 얘랑 교점의 개수가 없다는 거는 fx와 역함수 gx의 교점의 개수도 없다는 거야. 맞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들아,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된다. 근데 우리가 양수값을 구하라 했단 말이야. 그 양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만약 음수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좀 내용이 달라지겠네,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양수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언제 양수값을 구한다는 걸 알 수 있으냐면은 이렇게 뭐 할 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접할 때가 됐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a, 0인 거니까 이렇게 접할 때라는 걸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근데 58번 되게 많이 틀렸거든, 얘들아. 58번 되게 많이 틀렸는데 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그래프를 안 그려서 그런 것 같아.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58번 다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 얘들아. 그래서 이래서 판별식을 쓸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이래서 판별식을 쓸 거라고. 자, 그럼 판별식 써보기를 할게, 얘들아. 같다고 두고 2 루트 x-a가 바로 x가 되겠고요.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식을 예쁘게 써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가 바로 0이 되겠고, 접할 때니까 판별식 d는 b-4분의 d라 쓸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0 돼서 a 값은 뭐 나오겠어? a 값은 1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a 값 1 나와요? 그래서 a 값이 1일 때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1개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미안한데, 얘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58번 있잖아. 58번도 얘랑 똑같은 산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58번 문제 풀어보시죠. 이거 왜 자꾸 켜줘? 근데 58번에 정수 A의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아, 그래? 그럼 우리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 그럼 풀어보세요. 답이 뭐 나왔어요? 답이요? 최소값 나왔어요? 최소값으로 그래서 아, 그래요? 답이 최소값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얘들. 알겠지? 이거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오타인지 아닌지 오타 한번 맞나 안 맞나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오타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 얘들. 알겠어? 괜찮아, 안 괜찮아? 오타인지 아닌지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죠. 설명은 방금 했습니다. 설명은 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추가적인 필기한다면은, 얘들아, 무리함수는 결정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프. 아, 우리 고1 거는 조회수가 진짜 정말 많아요. 고1 거는. 학생들이 많이 복습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알겠지? 부모님 많이 보시나? 조회수가 되게 많더라고. 진짜. 풀어보세요. 지연아, 풀어봐요. 저 보지 말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fx하고 그 역함수 gx의 교점은 어차피 fx하고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의 대칭인 거니까 y는 x의 대칭인 거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fx와 gx의 교점은 fx와 y는 x의 교점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들어. 자,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학생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그래프 그러니? 우리는 fx하고 fx 그래프 그려볼 거야. fx 그래프 그려볼 거야. 자, 꼭지점의 좌표는 뭐야?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 좌표 뭐야? 꼭지점. 그렇지. 우리 학생 마이너스 5, 뭐 나오겠어? 그렇지. A가 나온다는 거 인정 안 인정? 맞지? 돼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왜 Y는 X 그래프 그리는지 알겠어? 자, 문제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봐봐. 잘 봐. 우리가 이 노란색 그래프라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잘 봐야 돼. 내가 만약에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생겨?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생겨? 그렇지. 한 개가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맞죠? 두 개가 되게끔 해야 되겠지? 그럼 이걸 내려야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두 개가 되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두 개가 된 꼭지점 좌표 5, 바로 A라 잡고 꼭지점 좌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까지 인정, 안 인정? 이거 맞아요? 그러면 A를 최대값이라는 건 A를 올려야 돼. 맞지? 최대값이라는 거 막 A를 올려야 돼. 그렇지 않아? 최대값이라는 건 A를 막 올려야 된다고. 맞지, 얘들아? 최대값이라는 건 A를 올려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언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겠어? 야, 이걸 벗어나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맞지? 선생님. 이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 그렸을 때. 잘 봐. 이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거야? 두 개가 된다는 거는 인정, 안 인정?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A값이, 요게 왜? 이 Y는 X니까 X값이랑 Y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X값이랑 Y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마이너스 5를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맞지? 그러면 A의 최대값은 뭐 나오겠어?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 맞지? 맞지? 틀렸어요, 저? 맞았어요? 답도 맞아요? 그럼 잘 풀었나 봐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은 저거 오타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 우리 결론을 해볼까? 오타가 난 오타가 아닌 줄 알았어. 알고 있었어, 나는. 알겠죠? 오타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얘들아, 우리가 56번이든지 58번인지 똑같은 거고요,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얘들아, 이거 좀 미안한데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거니는 교육까지 옛날에 빠졌어. 옛날 막 무형근이라는 것도 배웠거든, 애들 옛날에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판별식을 쓰다 보면은 양변 제곱해가지고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최대값, 최소값 관련돼가지고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너무 어렵다. 뭐라고 하는 거 너무 어렵다.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짱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학생들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다고. 알겠죠? 왜 이래? 그렇지. 너무 졸려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이셔를 한번 더 풀어야 되겠네. 안 졸 때까지 한번 해보죠. 졸지 마세요, 진짜. 더 먹어요. 야, 졸지 마, 아이들아. 더 줄게, 얘들아. 진짜 한번. 졸지 마, 아이들아. 진짜. 졸지 마. 응? 열심히 들어줘, 수업. 응? 뭔가 배워가. 안 줘도 돼? 자, 우리가 요것도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자, 요거 경우의 수 한번 가보자, 이제. 아마 이번 주 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 들어. 다음 주에 거의 끝날 것 같아, 얘들아.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아.
가자. 자, 오늘은 요 필기 노트를 좀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하고 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약수의 개수하고 약수의 총합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대안대 색칠칠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길찾기 문제도 있고요. 뭐 수영도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알겠죠? 자, 근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얘들아, 오늘 공부한 건 중학교 때하고 똑같아,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 많이 안 하고 얘들아,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고요. 많이 안 해요. 경우의 수만 끝내고 말게요. 오늘 많이 안 하고요. 경우의 수까지만 끝내고 말게요. 순열 조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많이 안 해, 얘들아. 많이 안 해. 많이 안 해. 오늘은 뭐까지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경우의 수까지만 하고 맘다. 어려운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얘들아, 하나만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잠깐 우리 학생 너무 졸리고 피곤해 하니까 내가 쉬었다 할게. 얘들아, 지금 쉬는 거는 조금 수업한 지 별로 되지도 않아가지고 쉬기는 좀 에바라서 에바야. 그래서 조금 해볼게. 자꾸 졸면은 가서 물 마시고 오라고 한다. 물 마시고 올래? 가서 물 마시고 와. 졸리면 좀 물 좀 마시고 와. 자. 자, 어딨냐? 고1책. 자, 우리 잘 녹화되고 있나? 잘 녹화되고 있구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우리가 경우의 수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여기부터인가? 맞지? 여기부터지, 얘들아? 여기부터지?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요게 몇 번째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살펴볼게, 얘들아. 경우의 수. 요것만 하고 말 거예요. 오늘 경우의 수까지만 하고요. 일찍 끝나면 좀 시간 남으면은 개인 질문 받아주고 그렇게 할게요. 알겠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금방 끝나. 가르칠 것도 별로 없어요. 너무 쉬워서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쉬워요, 진짜. 약속 드릴게요. 약속 진짜 드릴게요. 약속 드릴게요. 이거 자꾸 있고 켜줘, 이거. 이상한데?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배우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합의 법칙하고요. 합의 법칙하고요. 우리가 곱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말 그대로 합의 법칙은 합하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곱의 법칙이란 말 그대로 곱을 시키는 게 곱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돼, 안 돼? 아니? 근데 이게 합의 법칙이라고 다 합하는 건 아니기도 해. 됐어, 안 됐어?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야.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용어에서 또는 이란 멘트가 나오면은 합의 법칙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집합적인 모습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는 합의 법칙은 이렇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내 필기노트들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합집합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합집합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합의 법칙을 말하는 거고, 얘들 알겠지? 대안데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리고 라는 표현을 써 있을 때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집합적인 모습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얘들 알겠지? 대안데 우리가 교집합이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은 웬만하면 거의 다 곱해주는 형태가 나와. 그리고 합의 법칙은 웬만하면 더하는 형태가 나오고. 근데 그러던데 합해줄 때는 말이야. 각각 합해줄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거의 없을 때는 합해주기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따로 있을 때는 실제로 이걸 합해주기도 해. 알겠지? 됐어 안 됐어? 괜찮아?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뭐야? 우리가 2의 배수이거나 이거나 뭐뭐이거나라는 건 또는 말하는 거야. 또는 3의 배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는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건 있다 없다? 왜?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하고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는 6의 배수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에서 뭘 빼주는 거야? 그렇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동시에 배운 거 6의 배수를 빼주는 형태도 우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실제로 합의 법칙이라는 게 다 합해주는 건 아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빼주기도 한다.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한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경우의 수 자체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려워. 내가 볼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왜 어렵냐면은 이것 때문에 어려워. 여전히 우리 학생들 말로 된 표현을 수식으로 고치는 것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 이걸 어려워해 진짜. 됐니 안 됐니? 그래서 선생님이 어차피 이건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맞지? 비슷비슷한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비슷비슷한 거니까 한번 대표 문제 풀면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대표 문제 한번 제껴보도록 하자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이 합의 법칙이라는 건 또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경우의 수라는 거는 A라는 경우의 수하고 B라는 경우의 수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기도 한다는 것 정도 우리가 알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상황과 조건 따라서 문제 해결하는 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입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가볼게. 자,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의 자리 숫자가 다른 거 필요 없고 1의 자리 숫자만 관심 있는 거네. 1의 자리 숫자가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소수인 자연수가 되고 있다는 거 맞니 안 맞니? 맞지? 이거는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 얘들아.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를 뉘앙스를 읽어제낄 줄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많이 풀다 보면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지 따로따로 일어나는지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어. 동시에 써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곱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자, 1번의 문제 보니까 우리 학생들 100의 자리 숫자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100의 자리 숫자에 0이 오면 세 자리가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올 수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올 수 있어? 1부터 9라는 숫자까지 올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럼 얘가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살펴보니까 얘는 우리 학생들 9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돼 안 돼? 10의 자리 수는 0도 와도 상관이 없어. 선생님이 왜 곱합니까? 동시에 숫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올 수 있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0부터 9까지 올 수 있으니까 0부터 9까지 총 몇 가지 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10가지가 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고 자, 우리가 1의 자리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1의 자리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소수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가 뭐뭐 올 수 있어? 소수라는 건 2, 3, 5, 7만 올 수 있다는 거네. 몇 개 올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 그렇지. 4가지만 올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돼서 우리가 1의 자리 숫자가 소수인 자연수의 개수라는 거는 우리가 360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됐어 안 됐어? 괜찮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도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어떤 문제 풀어볼까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답 푼 사람은, 답 맞은 사람은 쉬어도 됩니다. 너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2번 풀지 마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3번 풀어보세요. 미안합니다. I'm sorry예요. 3번 풀어보세요. 3번. 3번만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많이 풀어드릴게요. 어려우니까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3번에선 되게 중요한 거는 n 더하기 fn이 뭐가 된다고 써있어? 홀수가 된다고 써있네. 맞죠? 야, 뭐 더하기 뭐가 홀수가 될 때 뭐니? 야, 짝수 더하기 짝수는 뭐니?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니? 짝수야. 그럼 뭐랑 뭐랑 더해야지 홀수가 나올까? 그 다음 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n이 홀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fn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짝수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어. 맞지, 얘들아? 그렇지 않겠어? 자,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냐면 우리가 x에서 x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x가 어떤 함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1, 2, 3, 4, 5라는 함수고 1, 2, 3, 4, 5라는 함수가 되는데 1 더하기 f1이야. 맞지? 1이 홀수라고 했을 때 F1은 뭐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홀수들은 뭐에 대응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얘는 뭐에 대응돼야 돼? 함수값은 무슨 값이 나와야 돼? 짝수값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F1이 대응시킬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고 F3이 대응시킬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고 F5가 대응시킬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밖에 없다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F1이 대응시킬 수 있는 거 두 가지, F3이 대응시킬 수 있는 거 두 가지, F5가 대응시킬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n이 짝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fn, 짝수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뭐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n이 짝수, 정의역값이 짝수, 얘 짝수가 나온다는 거는 홀수에 대응돼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대응시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 얘도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 됐다, 안 됐다? 맞지? 근데 얘는 다 함수라는 건 다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근데 거의 다 곱하는 거밖에 없다. 맞지, 얘들아? 오, 보니까 거의 곱하는 거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8 곱하기 9가 돼서 얘는 8, 얘는 9. 그래서 정답 뭐였어? 72가지. 좀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 너무 졸려 하시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아,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 스마트폰 안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아, 그건 또 아니야? 아, 그건 또 사줘야 돼? 나중에 바꿔요. 나중에 언제? 여기 폴더 같은 거 일단은 사주고. 일단 사주고 한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때 폴더폰으로 바꿔주라고? 아니 그냥 스마트폰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걱정되네요. 지금부터 걱정이 되네, 선생님은 지금. 자, 갑시다. 자, 두 번째 살펴보니까 참 그때 어떤 친구가 이랬었는데 그 남학생들은 삑 끊기는 경우 많은데 여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해줬어. 와이프한테 그래 얘기해줬어. 야, 여학생 그런 거 없대. 괜찮대. 우리 아들이만 걱정하자 이렇게 했어, 내가. 아, 우리 학생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가보기로 할게. 두 번째 공부 한번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두 번째 우리 학생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 수영도야, 수영도. 요게 좀 중요합니다. 수영도가 중요해. 자, 우리가 수영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조건이 복잡해. 수영도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복잡해. 자, 조건이 복잡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복잡해서 선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돼, 안 돼?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AI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거. 맞지, 얘들아?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거를 우리 학생들 가장 대표적인 수용도 문제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I는 바로 1, 2, 3, 4라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니? 가보기로 할게. 그럼 우리가 A1, A2, A3, A4가 됐는데, 얘들아, 물어볼게, 얘들아. A1이 1이 될 수 있다, 없다? A1은 2가 될 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야, 얘들아, A1이 2가 됐을 때 A2가 될 수 있는 거 뭐뭐 될 수 있어? 2를 한번 사용했으니까 1, 3, 4만 되겠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거를 세보니까 1, 3, 4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들아, 우리가 사용한 거 뭐뭐 사용한 거야? 1, 2를 사용했지. 남아있는 건 뭐 남겠어, 얘들아? 3, 4가 남아있겠지? 우리가 1, 2를 사용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3, 4가 된단 말이야. 근데 3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3은 4, 3밖에 안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2, 3을 사용했다. 2, 3을 사용했으면은 남아있는 거는 1, 4가 남아있겠다. 맞지? 1, 4. 1, 4가 돼. 4가 돼야 안 돼? 4가 안 돼. 4, 1밖에 안 돼. 자, 2, 4를 사용했다. 이제 2, 4. 남아있는 건 1, 3이 되겠지. 1, 3.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가는 거야. 1, 3은 돼. 3, 1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 학생 1, 3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러한 나열을 우리가 선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수용도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럼 가볼게, 얘들아. A1이 2가 될 때도 있는 거고 A1이 3이 될 때가 있는 거고 A1이 4가 될 수 있는 경우 총 몇 가지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3가지, 맞지? 그러면 2일 때 3줄 왔단 말이야. 상황이 똑같은 거니까 3일 때도 3줄 나오고 4일 때도 3줄 나오겠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이 돼서 9가지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게 우리가 수용도라고 하는 것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괜찮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라고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2번 문제가 뭐야? fx가 x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되지 말라는 거지. 돼, 안 돼? 그러면 f1이 1이 되지 말라는 거지, 얘들아. 맞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죠.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자, 얘들아. 선을 이용해서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이거 아니네, 얘들아. 이거 아니네. 이건 아니다, 얘들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건 쉽네요. 이거 아니고, 다시 할게, 얘들아. 다시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기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7번 풀어보죠. 7번 풀어보죠. 7번인 것 같아요. 7번. 미안해요. 잘못 말했어요. 7번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이에요. 5사람이 있는데 얘들아, 오전 회의를 마친 후에 오후에 참석했을 때 오전에 앉았던 자기 의자에 다시 앉은 사람이 오직 한 사람만 있다는 거지. 맞지, 얘들아? 한 명만 자기 자리에 앉는 거고 나머지 4명은 자기 자리에 앉는 거야?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거지, 얘들아. 맞지? 자, 그러면은 그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머지는 숙제. 7번을 풀어보자고. 안 푸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풀라고 한번 노력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한 명은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 맞지 얘들아?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오전에 앉았을 때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있어.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자, 오후에는 야 A가 A를 앉고 B가 B를 앉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얘들아? 한마디로 오전에 앉았던 거랑 오후에 앉았던 거랑 같은 경우가 한 명만 있는 경우를 세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A가 A 앉으면은 다른 애는 다른 거 앉아야 되겠다. 맞지? B가 그럴 때 있고 C가 일 때 있고 D가 일 때 있고 E가 될 때가 있으니까 오직 한 사람만 앉는 경우는 자기 자리에 앉는 게 오직 한 사람이 앉는 거는 5가지 모양새가 있다는 거 돼 안 돼? 이 5가지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오전에 앉았던 거랑 오후에 앉았던 거랑 같은 자리가 오직 한 명만 있는 게 우리 학생들 5가지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하나 예를 들어도 괜찮은 거 보여 안 보여?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앉았던 거랑 오전에 앉았던 거랑 우리가 똑같은 경우를 A라고 두고요. 나머지 4개는 자기 자리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겠다 맞지? 그러면은 B에 앉을 수 있는 거는 몇 자리가 되겠어 얘들아? B에 앉을 수 있는 거는 3개가 되겠지? C도 되겠고 D도 되겠고 E도 되겠지 얘들아 맞지? 그럼 우리가 얘랑 똑같은 모양새가 될 거라고 생각해. B, C, D, E가 있는데 우리가 C를 만족시켜 남아있는 건 B, D, E. 그래서 요거 우리 학생들 B, D, E. 자, 우리가 CB를 했으니까 D, E 안 돼. EB, ED. 자, CD. 자, 우리가 CD를 뺐으니까 BE 안 돼. EB. 자, 우리가 CE를 뺐으니까 남아있는 건 BD. 우리 학생들 BD가 돼. C일 때 3가지, D일 때 3가지, E일 때 3가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처럼 나머지 4명이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9가지. 그래서 정답은 45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야, 문제 중에 되게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있거든? 문제 중에 되게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있습니다.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어려운 거냐면은 12번이 되게 어려워요. 12번이 되게 어려운 거니까 풀라고 하면 안 풀지 마요. 집에 가서 풀어요. 5명이 있는데 5명이 나올 때는 자기가 들어갔지 않았던 자리로 나오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한번 이거 5개 한번 수영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 집에 가서. 알겠지 얘들아? 다른 문제 풀어보기로 할게요.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뭐 다른 문제 비슷한 게요. 뭐 있을까요? 6번 풀어보죠. 6번. 6번은 그냥 경우의 수입니다. 수영도는 다 설명했어요. 요 정도 설명하면 다 설명한 것 같아요. 6번 가보기로 할게요. 이거 자꾸 왜 뜨는 거야 이거? 뭔지 모르. 게임이 왜 이렇게 뜨는 거야? 자, 6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세 정수 A, B, C가 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0이 나오게끔 하는 순서쌍인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한번 풀어볼래요? 6번이요? 6번은 그냥 산수 문제예요. 6번은요. 6번은 그냥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숫자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우리가 20이 되게끔 하는 거야. 얘는 제곱수가 나오신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제곱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쌍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곱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0의 제곱도 있고요. 1의 제곱도 있고요. 2의 제곱도 있고요. 3의 제곱도 있고요. 4의 제곱도 있고요. 됐어 안 됐어? 됐어? 맞아? 5의 제곱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적절한 숫자를 배치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제곱수의 합이 20이 돼야 돼. 맞지 얘들아? 그럼 뭐 될 수 있을까? 뭐뭐뭐 더해야지 20 될까? 여기 있는 것 중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지. 대답하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0, 4, 16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어? 제곱수를 더해가지고 되는 거 맞지? 그럼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게 0, 4, 6이 되는 건데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이따가 할 거지만 이따가 해. 이따가 아니구나. 이따가 안 해 얘들아. 이따가 안 해.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 얘들아. 다음 시간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세 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그럼 이렇게 되겠다. 0, 4,
16이 될 때가 있고 또 0, 16, 4. 0을 고정으로 내가 얘 두 개를 바뀔 때가 있는 거고 4, 0, 16, 4, 16, 0, 16, 0, 4, 16, 4, 0. 이렇게 몇 가지 모양새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모양이. 모양은 우리 학생들 6가지. 자, 근데 얘들아 a제곱이 0이 된다는 거는 a 값은 몇 가지밖에 안 나와. a제곱이 0이 나온다는 거는 a는 몇 가지 모양밖에 안 나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0은 한 가지 모양이 나와. 근데 b제곱이 4가 된다는 거는 b값이 뭐뭐 될 수 있다는 거야. 정수다 보니까. 풀마 2가 되겠지 얘들아. 몇 가지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 그렇지. 풀마 4는 말이야. 4는 두 가지 모양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16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양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4가지. 근데 이제 이따가 아마 수녀를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3팩이라는 것 또는 M팩이라는 걸 배우거든. 그래서 이거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가 돼서 아마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6가지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 이따가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배우다 보면은 이 3개의 숫자 0, 4, 16을 일렬로 배워라는 경우수를 아마 배우게 될 거야. 아직 안 배워가지고 우리 학생들 좀 적용하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것 같아. 얘들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 그냥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스킬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넘어갈게요.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 10번도 뭐 아까 우리가 뭐 수영도 그리면 될 것 같고요. 13번 풀어보시죠. 13번. 99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야, 뭐야? 5의 개수가 뭐야? 이거 13번은 풀지 마라 얘들아. 무슨 말이야 이거? 야, 이게 무슨 말이니? 9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99 이거 같이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말이 이상한데 이거? 문제가 이상한데 이거? 문제 볼게요. 문제 뭐라고 써 있어? 999 이하의 자연수 중에 5의 개수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볼 때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내가 맞나 안 맞나 봐봐. 999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맞지? 5가 포함되는 개수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그 뜻인 거 맞냐 얘들아? 맞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999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5가 포함되는 개수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내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아서 문제를 고쳐볼게 얘들아. 문제를 고쳐볼게. 이 문제 풀어보자. 이 문제 어려워. 5가 포함되는 개수. 요거 풀어봅시다. 이거 한번 풀어보죠. 한번 풀어보죠.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지금 뭐 경우의 수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노가다 문제밖에 없거든. 노가다 관련된 문제밖에 없거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맞지? 이 생각해보니까 5가 하나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5가 2개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5가 3개 되겠네? 555가 되겠네, 맞지? 디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13번. 이거 13번은 이렇게 쓰자, 얘들아. 13번 필기 한번 해보자, 얘들아. 필기 한번 해볼게, 얘들아. 필기 한번 해볼게. 얘들아, 문제 읽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전체에서 낫을 뺄 때가 있어. 얘들아, 전체에서 낫을 뺄 때가 있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어?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이럴 때 적어도 아니다 이상 이하야.
자, 저거를 우리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니? 5가 포함되는 경우수를 다르게 말할까? 적어도 하나가 5가 포함되는 경우수를 말한다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럼 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서 뭘 뺄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5가 포함되는 거야, 포함되지 않는 거야. 5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수를 빼면은 적어도 하나는 5가 포함될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5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럼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우리가 지금 숫자들을 살펴보니까 숫자들은 뭐뭐 숫자 올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보니까 어차피 얘는 0이 와도 상관이 없어. 맞지? 그럼 우리가 0, 1, 2, 3, 4, 5, 6, 7, 8, 9가 됐는데 5가 포함되면 돼, 포함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올 수 있어? 9가지. 여기도 100의자리 숫자도 9가지, 10의자리 9가지, 1의자리 9가지 올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근데 이건 되니? 0, 0, 0 이런 거 돼? 안 되겠지, 얘들아? 맞지? 이건 진짜 안 돼.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빼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999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냐면 9의 세제곱 빼기 1만 해주시는 게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요거는 한번 산수 한번 해보시면 바로 정답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필기 한번 해보는 거. 이거 좀 어렵다. 이건 어렵다. 이건 좀 어렵다. 자, 문제 보니까 뉘앙스를 읽어 제끼는 것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전체에서 낫을 뺄 때가 있어요. 얘들 알겠지? 그래서 적어도란 멘트가 나오면은 전체에서 낫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노가다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막 5가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5가 2개일 수도 있는 거고 5가 3개일 수 있는 거를 구하는 것보다 맞지? 전체에서 낫을 빼는 게 편하다고 얘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죠? 불편한 거 있나요? 불편한 거 없죠? 불편한 분? 길에요. 넘어가 되죠? 넘어갈게요. 뒤에 있는 게 답이 다. 그러면 문제가 이상해요. 그럼 문제가 이상해요. 그럼 문제가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예, 이게 무슨 말이야? 999 이하의 자연수 중에 포함되는 5의 개수. 5의 개수가 뭐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몰라서 그래,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풀어서 뒤에 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개인적으로 푼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려주면 돼. 5에서 한 개, 뭐 55에서 2개, 555에서 3개, 15에 하나, 뭐라고? 다시. 5에 하나, 15에 하나, 25에 하나, 35에 하나, 45에 하나. 어? 잘 모르겠는데 계산기 보는 거죠? 계산기. 이건가 보다. 5의 이게 생략되는가 보다. 내가 볼 때. 이건가 봐. 이거 말하는 거라고? 맞지? 네가 말하는 거니까 5가 뭐 몇 개. 맞지? 그 다음 또 뭐라고? 15가 몇 개. 25가 뭐. 그냥 5가 들어있는 수에서 5만 빼와서. 뭐라고? 595에는 5가 3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3개고. 다 돌려. 그런 뜻이구나. 5의 개수? 5들을 다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거 지적구해야 되겠다. 이건 지적구해야 돼. 내가 문제 파악을 못했네. 맞지? 그러니까 5가 들어간 개수를 말하는 거구나. 맞지? 그런 뜻이었어? 나는 이런 뜻인 줄 알았어. 내가 문제 파악이 너무 어렵네. 맞지? 5의 개수.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바보 같구나. 야, 배수도 아닌가 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얘들아? 대박. 자, 우리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5의 자, 이게 무슨 말 하냐면 5.
야, 555는 5는 몇 개 있다는 거야? 그런 뜻이야. 5의 개수? 이 한국말이 어렵구나, 진짜. 3개. 이런 뜻이야? 맞지? 5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겠네? 이렇게 5, 2개 있는 것, 5, 네모. 이런 거도 있고. 5, 네모, 5도 있겠고. 맞지? 그 다음에 이거 뭐였어? 이거 뭐야? 우리가 쓴 데 또? 네모, 5, 5.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네? 이거 5의 개수가 이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이런 모양이 몇 가지 있는 거야? 3개. 맞지? 그럼 이거는 0부터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 0부터 9까지 되는데 5를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9가지? 9개?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네. 네모, 5. 네모, 5, 네모. 5, 네모. 이렇게 될 때가 있겠네? 그럼 이거는 5는 한 개밖에 없다는 거네? 3가지 모양이네? 얘는 9 곱하기 9 이거 말하는 건가? 맞지? 이런 뜻이야? 이거 다 더하면 정답 나와? 그런 뜻이었어? 5의 개수? 또 말이 너무 어렵다. 내가 바보 같은 건가? 내가 한글 잘 모르나? 999 이하의 자연수 중에 포함되는 5의 개수. 이거 진짜 말이 어렵다. 무슨 뜻인지 알겠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어렵다. 넘어갑시다. 가보기를 합시다. 칠판 지우죠. 자, 그래서 합의법칙, 고배법칙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살펴보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거의 고배법칙밖에 없었네, 얘들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복잡하는 경우는 수용도. 선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시고요. 안 풀리면 그냥 오시지 마시고요. 좀 고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띡 풀어주는 것보다 한번 그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은 느낌이 오는데 얘가 고민하고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안 풀리니까 그냥 질문하는 거냐? 맞지? 보여. 맞지, 얘들아? 막상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두 번째 가보자. 약수의 개수 이것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이거 왜 계속 뜨는 거야? 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야? 자, 세 번째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디야? 자, 우리가 어떠한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한다고 했을 때 요거 두 개만 쓸게, 얘들아. 약수의 어떤 자연수를 약수를 소인수분했을 때 첫 번째 우리 학생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지수에다가 플러스 1하고요. 우리가 지수에다가 플러스 1하고 곱해주시는 게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알겠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 이유는 있어요, 얘들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펴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얘 이인수의 모습은 2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라는 인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2라는 인수를 한 번 사용할 때도 있고 2라는 인수를 두 번 사용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걸 살펴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3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때 있고 3을 한 번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얘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한 세 가지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우리가 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수가 나오는 거니까 지수에다가 플러스 1한 모양새가 생긴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가지수는 이런 가지수 모양새가 생긴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지수에다가 플러스 1,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해주시는 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학생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약수의 총합이야. 왜 두 칸만 썼는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길어서 그래.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제곱에다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맨 마지막 A의 P까지 싹 다 더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야 얘들아 곱하기 b의 0제곱, b의 1제곱 어디까지 가냐면 b의 q제곱까지 간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한 다음에 곱하는 게 약수의 총합. 왜 그러냐면은 얘랑 얘랑 곱한 약수도 나올 수 있겠고 얘랑 얘랑 곱한 약수도 나올 수 있겠고 얘랑 얘랑 곱한 약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전개시키다 보니까 약수의 총합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수학자들이 밝혀낸 거란 말이야. 맞지? 돼 안 돼? 그래서 실제로 2의 0, 2의 1, 2의 제곱, 3의 0, 3의 1 이렇게 보니까 이런 약수, 이런 약수, 이런 약수, 이런 약수, 이런 약수, 이런 약수들을 올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걸 싹 다 더하는 거는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를 밝혀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그래서 공식을 외운 다음에 적용한 연습도 필요한 것 같은 거니까 한번 대표 문제, 제가 문제 풀어볼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15번 문제 풀 거예요. 알겠죠? 가봅시다. 어렵지 않네요. 자, 14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14번 문제 살펴볼게요. 72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얘들아 72를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 있다는 거 괜찮니? 이거 맞니 얘들아? 맞죠? 자, 그래서 문제 보니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해주시고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해주시는 게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4 곱하기 3인 거니까 12, 12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살펴보는 게 우리 목적인데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2의 0, 2의 1,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하고요. 3의 0, 3의 1, 3의 제곱인데 얘들아 A의 0은 우리가 1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지수에서 배웠지 얘들아? 뭐뭐의 0은 1이 알겠지? 한 번도 안 곱했다고 하니까 외워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1, 2, 4, 8 더하면 뭐 나와? 1, 2, 4, 8 더하면 뭐야? 15가 나오는 거 보이니? 이거는 15가 나오겠고요. 곱하기 1, 3, 9 더하면 뭔지 알아? 1, 3, 9? 요거는 13이 되고 있다는 거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래서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우리 학생들은 15번 풀어보시죠. 우리 학생들은 15번 풀어보시죠. 산수입니다. 15번. 15번 풀어보세요. 15번 풀어봐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뭐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나 한번 뭐 풀었는지 한번 쭉 한번 써봐야 되겠네. 1번도 풀었고요. 1번도 제가 풀었고요. 복습 좀 해보세요. 1번도 풀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풀었고요. 그 다음에 6번도 풀었고요. 아, 7번도 풀었고요. 넘어가서 13번도 풀었고요. 또 뭐도 풀었죠? 14번도 풀었고요. 15번도 풀 거고. 14번, 15번. 자, 문제 얘들아. 360. 자, 360에서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뭐 나오겠어? 소인수분해 하면 뭐 나오지 얘들아?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아니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 곱하기 5, 뭐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맞지? 그러면은 문제 읽어보기로 할게.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얘들아 짝수라는 거는 반드시 약수들 중에서 어떤 인수가 꼭 들어있어야지만 짝수가 되지. 그렇지. 우리가 짝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2라는 인수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해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짝수가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짝수라는 건 2라는 인수가 반드시 한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더라. 맞지? 그러니까 2를 하나를 끄집어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 그러니까 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 짝수의 원소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해주시고요.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해주시고요.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하고요. 싹 다 곱하는 게 우리 학생들 이 약수들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3의 배수라는 거는 3이란 인수를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3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3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됐다 안 됐다? 됐다?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왜? 3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진 다음에 왜? 3의 배수라는 건 3이라는 인수를 다 갖고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3이란 인수를 하나 끄집어낸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은 3이란 인수, 이 약수들 중에서 이런 약수들 중에서 3이란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알겠죠? 괜찮습니까? 띵! 이해돼요? 나머지 숙제 넘어갈게요. 색칠하기 문제이네요. 색칠하기 문제. 자,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볼게. 색칠하기 문제. 자, 보니까 우리 교재는 쉬운 거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교재 쉬운 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어려운 거 나왔을 때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 알겠지? 하나만 배웁시다. 색칠하기는 말이야. 색칠하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부분부터 칠하기. 이게 비순환형인데 나중에 순환형이 있으면 내가 설명해 줄게. 근데 없어서 순환형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건 되게 쉽게 풀면 될 것 같아. 색칠하기 문제는 말이야.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부분부터 칠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우리 교재는 쉬운 거밖에 없어서 됐어 안 됐어? 두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보죠. 18번 가볼까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자, 그림을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들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부분이 어디야? 자,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부분 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색깔 칠하고 나머지 거 색깔 칠하면 치는 거 우리 목적이.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아이고. 자,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가 몇 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렇지. 문제 보니까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일 것 같아.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가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대.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부터 색깔을 칠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여기다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다 칠하는 방법은 5가지가 되겠지 얘들아. 맞지? 그렇지 않겠니?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부터 색깔을 칠하는 거니까.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니들 풀고 싶은 쪽으로 가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얘랑 색깔이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색깔 칠하는 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가지 모양새가 되겠지 얘들아.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 칠하는 거는 몇 가지 모양새가 되겠어? 얘랑 같은 색깔을 칠하면 돼야 안 돼? 우리 5가지 중에서 벌써 2개의 색깔 칠했으니까 얘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3가지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가 되겠어 얘들아. 여기는 얘랑만 다르면 되지. 맞지? 얘랑 같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5가지 중에서 2가지 색깔 칠했으니까 여기도 3가지. 얘들아 얘도 몇 가지 칠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지? 그렇지. 얘도 3가지. 그래서 5, 4, 3, 3, 3 이거 싹 다 곱하는 게 우리가 색칠하는 방법의 수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부분부터 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9번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18, 19번 풀었다. 18, 19번 풀었다.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부분부터 칠했다.
다 잘 푼 친구도 있어서 넘어가 볼게,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맞죠? 자, 그다음 5번째 가볼까요? 야, 근데 얘들아. 선생님 지금 너무 배고프다. 왜 이렇게 배고프냐? 배고파가지고 힘이 없네. 배고파. 안 늘어질 것 같아. 배고파. 자, 5번째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현기증 나. 배고프니까. 배고파.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거. 하고 나고. 배고파. 자, 5번째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5번째 우리 학생 살펴보는 거는, 집을 방법하고요. 집을 금액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잘 봐.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 얘들아 알겠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500원이 A개 맞지? 100원이 B개 우리가 10원이 우리가 C개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니?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500원을 A개에 있으니까 500원을 A개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500원에 낼 수 있는 가지수는 아무것도 안 낼 때도 있는 거고 한 개만 낼 때도 있는 거고 두 개만 낼 때도 있는 거고 A개 다 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1부터 A에서 아무것도 안 낼 때 있는 경우수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500원을 낼 수 있는 가지수는 A 플러스 1가지가 되지 않아.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이거 다 중학교 때 했었어. 얘들 알겠지? 중학교 때 했었어. 알겠니? 중학교 때 했었어. 이런 거 나왔어. 돼, 안 돼? 선생님, 왜냐면 선생님 조카 가르치면서 조카 중학교 2학년 한번 이런 거 있더라고. 내가 가르쳐줬나 기억나. 자, 얘도 뭐 있어, 얘들아, 얘도. 얘도 가지수가 하나 늘어나, 얘들 알겠지? 얘도 가지수가 하나 늘어나. 근데 얘들아,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빼기 1하는 게 우리가 집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집을 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내는 것도 경우수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수에다가 1을 더하고 가지고 있는 개수에다가 1을 더하고 가지고 있는 개수 1을 더한 다음에 빼기 1 해주는 게 집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 이건 너무 쉬워. 얘들아 이건 되게 쉬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잘 봐. 이거는 지불 금액 문제 있냐? 지불 금액 수 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필기해. 이건 필기해. 야, 지불 금액도 한번 써보자. 됐어, 안 됐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였어? 작은 단위가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표현이 가능하면 다시 한번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표현 가능하면은 돼, 안 돼?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얘들아. 10원이 11개가 있고요. 됐어, 안 됐어? 됐어? 우리가 100원이 2개가 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 학생들 보는 거 10원 10개를 가지고 100원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다시 한번 10원 10개를 가지고 100원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표현 가능하면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큰 단위를 모두 작은 단위에 귀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금액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100원짜리를 다 10원 단위에 다 기속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기속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10원짜리를 표현하면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20개 있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집을 금액을 쓴다고 했을 때는 10원짜리 20개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31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요것만 좀 필기 한번 해볼까 얘들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집을 금액은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집을 금액은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표현 가능하면은 큰 단위를 모두 작은 단위에 귀속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표현 가능하면은 큰 단위를 말이야 모두 작은 단위에 귀속시켜서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한번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문제 풀 거냐면 23번 문제 풀 겁니다. 23번. 배고파. 힘이 없네. 자, 그럼 우리 같이 갖고 싶다 돈. 자, 2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23번 이렇게 할게. 1,000원짜리 얼마이니?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얼마 있어? 1,000원짜리가 3장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거꾸로 쓸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5,000원짜리는 몇 장 있는 거야? 5,000원짜리는 2장 있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는 몇 장 있는 거야? 10,000원짜리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몇 장 있는 거야? 2장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근데 잘 볼게 얘들아, 잘 볼게. 얘들아, 1,000원짜리를 가지고 5,000원짜리를 표현 가능하니 안 가능하니?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이대로 냅두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5,000원짜리 가지고 10,000원짜리를 표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얘들아? 그러면은 큰 단위에 있는 돈을 작은 단위로 표현해가지고 기록시키면 돼 얘들아, 알겠지? 5,000원짜리 얘는 몇 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4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 가능한다고. 선생님 5,000원짜리를요 우리 학생은 4개 왔으니까 6개 와도 괜찮다는 거 돼 안 돼? 맞지? 그러면은 지불 금액의 수는 말이야. 지불 금액의 수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야? 우리가 이 지불 금액은 지불 방법 하는 거야. 얘를 1,000원짜리가 3장 있으니까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경우하고 1개, 2개, 3개 나오는 거니까 지불 방법은 우리가 3 더하기 1. 그 다음에 우리가 6 더하기 1. 돼 안 돼? 거기다 1을 빼줘야 돼. 왜냐면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도 빼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4 곱하기 7 빼기 1이 돼서 우리가 27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지불 금액할 수 있는 거는 27개. 실제로 다 나열해보면 27개 나옵니다. 알겠죠? 괜찮습니까?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시간 드릴 21번 풀어보시죠. 시간 드릴 테니까 21번 문제 풀어보시죠. 시간 드릴 테니까 21번 풀어보시죠. 시간 드릴 테니까 21번 풀어보시죠. 이건 난 필기 노트에 안 써있을 거야. 아마 지불 금액, 지불 방법은 필기 노트에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써있는 것 같아 얘들아. 지불 방법은 안 써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필기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건 내가 다 써놨거든 얘들아. 다른 건 제가 다 써놨는데 안 써있어 얘들아. 그래서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만 좀 써줘. 지불 금액은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표현 가능하면은 큰 단위를 모두 작은 단위에 귀속시켜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라고 썼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21번만 좀 풀어주세요. 기래요. 답 나왔죠? 답 나오실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또 넘어가고요.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27번. 두 문제만 풀고 말게요. 자, 이거는 뭐 그냥 풀어보세요. 집과 학교 사이의 도로가 오른쪽 거리까지 같았을 때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로 가는 방법이네 얘들아. 맞지? 학교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1번. 맞지? 이렇게 가는 방법 있고요. 2번.
또 어떤 방법 있어요? 이렇게 가는 방법 있죠? 3번. 또 어떤 방법 있습니까? 나와라. 이렇게 가는 방법 있죠? 4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노가다예요. 알겠지? 돼, 안 돼? 괜찮아? 풀어보세요. 이건 쉬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일일이 다 세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설명 한번 붙여볼게. 얘들아, 알겠지? 얘들아,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일로 가는 건 한 가지가 되겠다. 맞지? 일로 가는 건 한 가지잖아. 맞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고 있다는 거 돼야 안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고배 법칙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가 되겠고, 두 가지가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래로 가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아래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지. 이렇게 가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가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몇 가지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니? 6가지. 됐습니까? 맞죠? 그래서 일일이 다 이런 걸 다 구하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아, 안 맞아? 맞아. 에이! 나머지 그냥 다 풀어오세요. 숙제는 105쪽까지입니다. 숙제는 105쪽까지. 다음 주에 뭐 충혈하고 조합만 하면 되겠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순혈만 하고 다다음 시간 조합만 하면은 끝나겠네. 어떤 거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오늘 거. 네?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두 개. 1 곱하기 2니까 1로 가는 거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렇게 가는 건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렇게 갈 수 있겠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 몇 가지 모였으면 나와? 이렇게 가는 거는 1, 2, 3, 6가지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또 어느 경우 있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 2 몇 가지야? 8가지. 그래서 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8 이게 바로 정답. 인정, 안 인정? 안 어렵지? 이거는 뭐가 불편한 거냐? 바꾸는 거요. 자, 문제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 50원짜리가 3개 있고 10원짜리가 2개인데 10원짜리를 가지고 5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작은 단위를 가지고 큰 단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50원짜리 가지고는 100원짜리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뭐처럼 그럴 때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를 귀속시키는 거라고. 알겠지? 네. 왜? 50원짜리로 100원 만드는 게 어. 50원 두 개일 때 100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만들 수 있잖아. 그럼 10원짜리도 10원짜리 5개는 10원짜리 5개가 안 되잖아. 10원짜리 3개밖에 2개밖에 없으니까. 만들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것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것보다 50원짜리 2개 내는 게 더 편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귀속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로 표현하니까 50원짜리 지금 몇 개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5개. 맞지? 돼, 안 돼? 그럼 우리가 뭐처럼 우리가 지불 방법의 수는 지불 금액의 수는 여기다 플러스 1하고 여기다 플러스 1하고 곱해주는 거 맞아 안 맞아? 거기다 1을 빼줘야 되겠지? 1을 빼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경우는 빼줘야 된단 말이야. 어떤 거? 이건 어디 부분을 잘 모르겠어. 우선 지불 방법은 괜찮겠어? B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들어봐.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어봐. 알겠지? 우리가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하고 50원짜리 2개 내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0원짜리를 표현하지 말고 그냥 50원짜리 2개 냈다고 표현해도 괜찮다는 게 내 주장이야. 왜냐면은 100원 낸 거하고 50원짜리 2개 낸 거랑 똑같은 거니까 차라리 50원짜리 2개 낸 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러니까 작은 단위를 가지고 큰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는 게 포인트야. 10원짜리를 가지고 50원짜리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거기 왜 10원짜리가 몇 개밖에 없어서? 근데 50원짜리는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100원짜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큰 단위에 있는 거를 작은 단위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것보다 50원짜리 2개 내는 게 표현이 더 좋은 거니까. 그럼 우리가 50원짜리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5개. 그러면 50원짜리 5개 있고 10원짜리 2개 있는 거네? 그럼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뭐야? 17. 그래, 17개. 왜 17개인 줄 알지? 응. 그게 B예요. 뭐 그래, 지불 금액이지 뭐. 그럼 A는 뭐예요? 어? A는 뭐라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10원짜리, 100원짜리 한 개 가지고 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낼 때 있고 하나 낼 때도 있으니까 두 가지 모양새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내가 3개 가지고 있는데 맞지? 아무것도 안 낼 때 있고 하나 낼 때 있고 2개 낼 때 있고 3개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낼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돈에다 하나를 더해가지고 4가지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러면은 10원짜리는 몇 가지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우리가 2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아무것도 안 내는 걸 빼는 거니까 1을 빼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 맞아? 근데 어디가 불편한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솔직히. 너도 네가 생각할 때도 아무것도 불편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고민하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얘들아 좀 고민하고 좀 많이 풀어와. 얘들아 알겠지? 질문하는 거 봤을 때 얘들아 질문하는 거 봤을 때 솔직히 그냥 풀어주기 있는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저기 또요. 응? 이거는 어디가 불편한 거니? 수영도 모르겠어요. 어? 뭐라고? 어? 그냥 이거 수영도 만드는 걸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봐야 돼. 이건 할 줄 아니 모르니? 이건 할 줄 알아 몰라? 이건 알겠어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 그럼 우리 한번 이따 써볼게. A1, A2, A3, A4 네가 한번 해보는 거 해봐야 돼. 해봐야지 알 수 있어. A1, A2, A3 써봐. 여기 쓸 때는 두 개로 겹치는 야 A1이 이제 여기다가 A1에다가 이 숫자를 배치할 건데 A1이 1이 될 수 있어? 원래 여기 겹치는데 원래 이거 똑같이 두 가지 돼서 아니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없어요. 없어. 왜? 문제 경우의 자기 자신 되지 말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1, 2, 3, 4 중에서 2를 이제 하나를 배치했다고. 3이랑 4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3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해야 돼.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해야 되는 거 나도 알아. 왜 몰라? 알지. 근데 순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2를 하고 나서 마치 그 다음에 3도 하고 그 다음에 4도 할 거 아니야.
그 2부터 한 다음에 다른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2부터 하고 다른 거 하자고. 할 거 아는데. 그렇지. 그럼 2가 됐어. 그럼 남아있는 거 뭐 남겠어? 143. 143이다. 134다. 맞지? 그러면은 A2가 될 수 있는 거를 살펴보니까 1도 될 수 있는 거고 3도 될 수 있는 거고 4가 될 수 있는 거네. 그걸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 응.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2줄 따라갈게. 우리가 A1이 2가 되고 A2가 1이 되는 거잖아. 남아있는 거 뭐 남겠어? 그러면 얘들아 3, 4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뭐 될 수 있는 거야? 43. 그리고 그거밖에 안 된다고. 선을 이용해서 표현해볼까? 이렇게 우리가 배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이거는 특별한 개념이 있는 문제는 솔직히 아니야. 이건 개념이 아니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만든 개념이야. 알겠지? 돼, 안 돼? 그렇다면은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실제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돼,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2, 3을 사용했으니까 뭐 남겠어? 14. 그래, 1, 4. 근데 1, 4 돼? 안 돼. 4, 1밖에 안 되는 거지. 네. 또 14. 그래, 그거밖에 안 되겠지? 그럼 생각, 고민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가능성 자체가 똑같은 거니까 2가 됐을 때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아까 네가 뭐 A1이 2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다고 했어? 3이랑 3도 될 수 있고 3이 된다는 걸 때 몇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이. 똑같이 세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아,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직접 해봐야 돼. 4가 됐을 때도 세 가지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겠어? 그래서 2가 됐을 때도 세 가지 나왔고 3이 될 때 세 가지 나오고 4가 될 때 세 가지 나오니까 3 곱하기 3이 돼서 9가지 모양새가 나오는 거라고. 아, 돼, 안 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이해돼?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한 명 되는 거는 5가지 모양새가밖에 나올 수 없다고. 그 나머지 4명은 자기 자리 가면 돼, 안 돼? 그럼 이거랑 경수랑 동일한 거라고. 이거 경수 한번 구해봤단 말이야. 9가지라고. 알겠지? 2분 뒤에 시험 봅니다. 23번에 여기서 이건 알겠는데 여기서 왜 1000원으로 또 안 받고 내가 말했잖아. 작은 단위를 가지고 큰 단위로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1000원짜리 3장을 가지고 5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단위를 가지고 큰 단위로 표현 가능했을 때만 바꾸는 거지. 왜냐면은 1000원짜리 3장을 가지고 5000원짜리를 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바꾸지 않는 거야. 이해됐어? 응. 헉! 시험지 안 가져왔다. 시험지 있어. 어떤? 뭐라고? 준혁이는 이따가 8시 반에 오셔가지고 제 시험 보시고요. 알겠죠? 이제 문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시간 있다 오세요. 그 약속은 약속 지켜야 돼요. 알겠죠? 저희 약속이에요. 알겠죠? 돼요, 안 돼요? 저희 약속은 지켜야 되죠. 아니, 왜냐면은 미안한데 다른 애들은 다 1시간 일찍 와서 시험 봤어. 원래 그게 정석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봐드린 거야. 어떻게 보면. 봐봐. 희원아, 너 1시간 일찍 와서 시험 봤지? 맞지? 그래, 다들 1시간 일찍 와서 원래 시험 보는 게 정석이었어, 원래. 근데 학교 갔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오늘 한 번만 봐드린 거야. 누구는 1시간 일찍 와서 시험 보고 누구는 편히 봐드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니? 그건 좀 이해됐지? 절대 내가 너를 싫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맞지? 이렇게 내가 누구는 편의를 봐드리고 누구는 편의를 안 봐드리면 내가 좀 그렇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지? 응, 고마워. 자, 넘겨보시죠.